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특히 보험료 부과 기준, 피부양자 제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기준 확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고소득, 자산가임에도 낮은 보험료를 내던 일부 사례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는데, 이번 개편은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라도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산 반영 방식의 변화입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주택과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새 정부는 이 재산 평가 기준을 보다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거나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게는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식입니다. 반면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보험료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 기준을 세분화하고 소득과 함께 반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부과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피부양자 제도 변경 가능성입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가족 중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소득인데도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자녀의 직장보험에 의존하던 피부양자 비율이 높은 만큼 이 변화는 시니어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 중심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받는 구조였죠.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특히 은퇴 후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만 있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편은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일한 소득이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도록 부과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재산 평가 방식을 완화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의료복지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만큼 이제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산을 줄이거나 소득을 숨기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니어층, 특히 은퇴한 50대 이상에게는 이 변화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어떤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될지를 잘 파악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노후의 의료 안정망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어떤 치료까지 지원되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방안과 함께 뇌 질환과 희귀질환, 노인성 질환 등 시니어층에게 밀접한 질병을 중심으로 보장 범위를 넓히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도 고령층에 맞춘 방식으로 재구성될 예정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고가 치료나 검사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전환 여부입니다. 지금까지는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던 첨단 검사나 치료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MRI, PET-CT 같은 고가 영상검사, 로봇 수술, 유전자 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고가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뇌 질환 관련 검사와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PET-CT 검사가 아직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치매 조기 발견과 관리가 국가적 과제가 된 만큼 이러한 검사의 보험 적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희귀질환과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도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희귀질환 치료제가 지나치게 고가여서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희귀질환은 치료비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데 이 부담을 건강보험이 일정 부분 떠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큽니다. 백내장 수술, 무릎 인공관절, 척추 질환 같은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치료 항목들에 대해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고급 인공수정체는 지금까지 비급여였지만 시력 회복 효과가 입증된 일부 제품에 대해 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의 낙상 예방을 위한 근감소증 진단이나 치료 프로그램이 건강보험 시범 사업에 포함되며 정식 적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검진 항목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40세 이상에게 동일한 건강검진 항목이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연령대별,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 맞춤형 검진 항목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치매, 파킨슨병, 골다공증, 근감소증 등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도록 검사 항목을 새로 편성하고 일부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장성 확대는 시니어층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수백만 원이 들어가던 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과 관리까지 포함한 건강관리 전반에서 보험의 역할이 더 커지는 셈입니다.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일부 항목에서는 본인 부담률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가 치료의 경우
100% 보험 적용이 아닌 일정 비율만 적용되거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점진적인 확대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은 단순히 병원비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서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보장성 확대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항목이 보험에 추가되는지, 내 건강 상태와 어떤 항목이 맞닿아 있는지 꾸준히 확인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